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홀덤펍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순천시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시험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9월부터 신차가 생산될 예정인데 시장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1,200여 쪽의 기록물과 200여 장의 사진 등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최초 발포와 관련된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진도 팽목항에 남아있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철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동안 12명이 나왔습니다. 병원과 의료기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던 외래 환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4일. 발열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3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같은 시간대에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 방문자 가운데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 인근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점 직원 1명과 판매점을 방문한 3명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된 겁니다. 순천시는 의료기기 판매점과 병원을 임시 폐쇄 조치하고 관련 접촉자 1,000여 명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 찾기 위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의 상황이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노래 연습장은 밤 10시부터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는 밤 10시부터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방문,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도 전면 금지하고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20%, 결혼 장례식장도 100인 미만으로 강화했습니다. 4월 11일 24시까지 일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백신 접종석에서도 잇따른 지역발 감염이 보건당국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홀덤펍에서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의 한 홀덤펍 직원이 경기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른 홀덤펍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재난 문자를 통해 해당 홀덤펍을 방문한 이들은 자진해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 이 따뜻한 봄볕에 기온이 가파르게 올라서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매우 따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큰 일교차도 지속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 때문에 안개와 서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낮아진 기온에 대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짙겠고요. 해가 떨어진 사이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면서 날이 많이 포근해지긴 했지만 냉해 피해가 계속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지금은 구름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질은 무척 양호합니다.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서린 진도 팽목항에는 유가족들이 머무는 시설이 일부 남아있는데요. 이 시설의 철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진도항이지만 팽목항으로 알려진 슬픔의 항구. 참사 7년이 지난 현재는 진도항 개발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참사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지만 기업관과 가족식당 등 일부 시설이 남아 추모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기다리던 장소이기도 하고 물론 아이들이 살아서 만난 곳은 아니지만 죽어서 여기로 와서 또 처음 만난 마지막 만난 자리.
참사 이후 줄곧 이곳을 지켜온 단원고 학생 희생자 고우재 군의 아버지. 지난달 고 씨에게 진도군의 한 단체가 보내온 내용 증명 우편물입니다. 진도안 연안 여객선 터미널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월호 관련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며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인근 서망항에 국민해양안전관이 건립되는 만큼 팽목항에는 관련 시설을 남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항만을 개발해서 진도군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속히 철거해 주시란. 세월호 시설들이 남은 곳은 진도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설 자리. 제주항 카페리 출항 목표를 내년 말에서 내년 4월로 앞당긴 진도군은 시설물 철거가 급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철거의 조건으로 국민해양안전관과 별도로 작은 기업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사의 상징인 팽목항에도 기억의 공간을 두자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들에 대한 뭔가를 남겨놔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야 누군가 또 보고 그래야 또 세월호 참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진도군 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세월호 시설 이전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보다 못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경고장을 보낸 단체는 앞으로 군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하면서 참사 7주기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국가정보원이 5.18과 관련된 기록물과 사진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공했습니다. 국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정보부가 생산한 주요 보고서 17건과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자료 5건 등 1,242쪽의 기록물과 204장의 사진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된 사진 중에는 5.18 당시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 등도 포함됐습니다. 광주과기원 김기선 전 총장이 이사회의 총장직 사의 수용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서로 표명하지 않은 사의를 수용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인사 경영권을 요구해 모든 사태가 촉발됐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스트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김 전 총장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고 후임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공을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와 현장 노동자 등을 상대로 공사 목적과 사고 경위, 안전관리 소홀 문제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또 국과수, 소방당국 등과 함께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부실 시공 여부 등 기술적인 정밀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한옥이 무너지는 사고로 4명이 매몰돼 2명이 숨졌고 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역사적인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데다 20년 만에 설립된 국내 완성차 공장이어서 그 성공 여부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그린 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어제부터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재작년 12월 착공된 지 1년 4개월 만에 공장 건물과 설비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 공장, 조립 공장 순서로 시험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험 생산은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공장 설비와 엔진 등 공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가솔린 차량부터 전기차, 수소차 등을 라인 변경 없이 생산할 수 있어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의 장점입니다. 작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작업자가 투입이 돼서 직접 작업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생산직과 일반직 52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연말까지 자동차 생산 단계에 따라 총 1,000명 정도 직원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적정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 책임 경영과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핵심 의제를 실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빅그린 산단과 인접한 지역에 노동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일 등은 광주 글로벌모터스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국내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이자 20년 만에 설립된 국내 완성차 공장인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온갖 우려를 털어내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좋은 기업 또 든든한 일자리로 자리를 잡으려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한 차량을 잘 판매하는 일이겠죠. 우선 경형 SUV를 생산하는 것, 이 역시도 국내 첫 시도여서 국내외 완성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성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자동차 위탁을 받아 생산하는 차량은 국내 최초인 경형 SUV 모델입니다. 코드네임 AX1으로 불리는 신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고 도심뿐만 아니라 험로 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생산됩니다. 출고된 차량은 현대차 엠블럼을 달고 국내외 현대차 판매 서비스망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은 경차보다 조금 더 높지만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과 완성도는 높여서 다소 위축되고 있는 경차 판매 시장의 틈새를 노릴 계획입니다. 판매는 현대자동차가 마케팅을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상의 품질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차량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생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된 차량은 최소 5년 동안 판로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 협약에 따라서 연간 7만 대씩 5년 동안 35만 대가 무난하게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대세가 되는 2025년 이후의 자동차 판매 상황입니다. 현재 위탁 생산되는 가솔린 차량 모델은 미래 친환경차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고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 기술 개발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역량을 갖추려면 결국에는 우리 자체적인 이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까지 주주로 참여한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전쟁터 같은 완성차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속 질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달부터 광주 지역 자치구가 점심시간에는 민원 업무를 멈추기로 했지만 광주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공직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시민들이 편하다고 강조하며 점심시간에 민원을 해결하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교대 근무를 통해 공무원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 민관협의체인 가칭 대학발전협력단이 구체화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장과 광주시 교육감, 광주 지역 17개 대학 총장이 모여 대학발전협력단 구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는 8일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력단은 각 기관의 파견 인력으로 구성되고 4월 중에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무연고 분묘를 옮기는 일이 잦은데요.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부풀리기에 예산만 축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의 한 공공택지 개발 사업 현장. 사업을 앞둔 2년 전 무연고 묘지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초 축구장 2개 크기의 면적에서 확인된 무연고 묘는 255기. 강진군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측량 업체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통해 장미 업체가 선정된 뒤 묘지 수가 갑자기 1000여 개로 늘었습니다.
묘지 한 기당 이전 비용은 60만 원. 1억 5천만 원인 예산은 6억대로 4배가량 뛰었습니다. 업체 측은 봉분 모양만으로 판단하는 측량 업체와 달리 대나무나 고사리, 서식 등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측량업체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는 시선하고 우리가 보는 시선하고 다르거든요. 입찰 당시보다 지출 예산이 4배로 늘게 됐지만 강진구는 추가 입찰 공고도 내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했는데도 모두 같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장묘 업체가 판단한 묘지 수는 정확한 걸까? 1000기가 넘는다는 묘지에서 유골이 확인된 건 290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묘는 유골이 아닌 취토라 불리는 흙으로만 봉환해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장묘 업체랑 다른 확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현장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거 말고는 없죠. 뿐만 아니라 사업 현장이 강진인데 유골은 경북 경주의 한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업체 주소만 지역 제한이 있을 뿐 유골 안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장묘업체가 안치 비용이 싼 납골당을 찾아 유골을 맡긴 탓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여기는 전라도 내 거리가 아니야. 뭔 소리 아니야. 모시고 알아 니네들이. 이에 대해 광진구는 절차와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묘지 이장은 입찰을 통해 진행되는데 지자체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지역 제한과 실적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런 조건이 제 기능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허술합니다. 계속해서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묘지 이장이 진행된 목포의 공원 사업 예정지입니다. 지난 1월부터 5달간 400기의 묘지를 이전하는 데 사용된 예산은 4억 1천만 원. 지역 제한 입찰 조건에 따라 전남 지역 장묘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상호도 없고 이웃들조차 해당 업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입찰 공고가 난 뒤 사흘 뒤 방 하나를 빌려 주소만 등록했습니다. 이라고 여기 있나요 지금? 저는 몰라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네. 경험도 없이 묘지 이장 입찰을 따낸 장묘업체는 대리인을 내세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진군의 공공택지 예정지에 무용고 묘지 이장을 맡은 또 다른 업체. 등록된 주소 역시 여수의 한 섬마을 숙박시설입니다. 공원이라고 들어온 업체 없어요? 3층. 3층에 거기 사무실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셔요. 방 하나 얻어놓고. 이 업체가 강진군에 제출한 전남 지역 묘지 이전 실적은 단 한 건. 입찰 실적 조건인 1억 7천만 원을 채우지 못하자 같은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 한 실적을 더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사업자 번호로 조회를 하는 게 아니고 등록번호로 조회를 해가지고 합산을 시켜놨네요.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납골당을 운영 중인 업체 대표는 이처럼 전국 수십 곳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해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취지의 지역 제한 입찰 조건은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그걸로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되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장 과정에서 설계 변경도 쉬워 담당 공무원들은 업체가 확인된 묘지 수가 늘었다고 하면 예산을 늘려줬습니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묘지 이장 입찰을 따내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와 배구협회가 여자 프로배구 신생팀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배구협회와 함께 한국배구연맹을 방문해 여자배구 7구단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창단 의사를 밝힌 페퍼저축은행 관계자 등을 만나 관주 연고지 유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7구단 창단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가 완료되기 전에 결정될 예정이고 연고지 유치 경쟁은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광역시 등 2곳이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